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납치도 된 적도 있는데 그 접경 도시 때르메스에 저희가 그 방적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는 현지인들도 좀 다 딴 데로 이주하면서 약간의 공동화가 되고 있어요. 약간 슬럼화가 예, 되는.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여기 외국 투자자가 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방적 공장을 그 계획할 때 누구든지 대도시 타슈켄트에서 하는 걸 원했고 저희 직원들이나 또 다 반대했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친한파시고 한국을 우대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미리 진출한 기업인으로서 경영 외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때르메스에다가 공장을 세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감동을 거기도 와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송 거리가 700km가 멉니다. 네. 700km면 아마 부산에서 뭐 신의주 가까이 될 거기에 공장을 뒀으니까요. 네. 운송비에서는 저희가 손해를 봤죠. 네. 그러나 그 대통령께서 저희에 대한 신뢰 또 그 얘기를 자꾸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이미지가 이제 좋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그 비전 사업으로 그 태양광 사업 그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벌써 8년 전에. 그때는 정부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그걸 국가의 비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강력히 하고 있고 제가 또 태양광 전지 원료가 되는 기초 소재 실리콘 메탈 공장을 폴리실리콘 실리콘 메탈입니다. 실리콘 메탈 폴리실리콘 직전에 그 공장을 4년간 추진해서 이달 말에 준공식을 합니다. 네. 그것도 그 대통령께서 그 저희 공장인데도 대통령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각 부처에서 협조도 많이 받고 저희가 그 원석 광산도 저희가 200만 톤짜리를 확보해서 일관 작업으로 하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만드는 그 원료는 국내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뭐 그런 보람이 있고 또 제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이제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하면서 또 건교의 정무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가 세계 각국에 투자한 그 현지 법인이 거의 부도 처리됐습니다. 대우가 부도 나면서.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께서 우리가 목화 농사만 짓고 이럴 게 아니다. 그래서 공업화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그 장관, 뭐 총리 이런 분들이 통역관 없이 저를 만났어요. 좀 어떻게 도와달라. 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부채가 5억 5천만 불이 있는데 자기네가 대우차에서 너무 비싸게 그걸 줬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33%가 비싸다. 그러면 우리가 10억 불을 더 냈는데 그 무슨 잔금해서 5억 5천만 불 얘기하니까 좀 깎아달라 그거였어요. 제가 국회 정무위원들 모시고 가서 보니까 이건 너무했다. 좀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우즈벡 입장에서는 바가지를 쓴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그걸 이제 심정이었던 했는데 거죠. 그 당시에 중간에 이제 실무자들이 보고하면은 이제 김호중 씨 내가 대통령하고 얘기할게 이러고 그냥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부도가 나다 보니까 중소 그 부품업자들이 제안하는 가격을 보니까 33%가 비싼 거죠. 너무 이건 비싸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좀 앞장서 가지고 해가지고 최종 2005년도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가실 때 3억 3천만 불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은인이네요. 대통령께서 기분이 좋아하시고 그 대우자동차 지금은 GM 코리아가 투자를 했죠. 그게 이제 정상으로 풀가동이 됐습니다. 독자. 전 세계 11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이 돼서 대통령께서 그 훈장을 뭐 외국인 최초 주신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하시다 보면 우즈베키스탄 내부나 또는 국내 어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횡포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시기와 질투라든가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졌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뭐 범죄 집단, 뭐 마피아 예, 이런 구소련 데하고는 마피아. 예. 저희가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피시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해외 시장에서는 대기업의 그 횡포, 네. 중소기업이 다 개척했어도 뒤늦게 와서 자금력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네. 있을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 손들 것이다. 그렇게 쫓아내고 그럼 내가 그렇습니다. 하겠다. 그래서 예. 저희도 저희가 그 바터 계약을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기업 뭐 그 당시는 뭐 지금 없지만 대우였는데 그거를 그 개입해 갖고 이제 중간에 파기가 됐습니다. 네. 저희 계약 1년치 해놓은 게 예. 중간에 이제 파기가 되고 더 싼 값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쪽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네, 거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쪽에서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은 이제 뭐 대통령하고 우리 회장님이 아니까 뭐 이렇게 이제 또 해가지고 아, 실무자들이 아주 그 곤경에 빠지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된 그 아주 근본 동기도 거기에서 사실 출발했죠. 네.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예. 국내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거나 어떤 예. 그 해줄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뭐 어디. 그런데 이제 그 문제 해결도 영국의 어떤 작은 회사가 풀었어요. 아, 예. 그게 우리 방해를 어떻게 했느냐? 목화를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포트 브라디보스톡을 대우에 독점을 주기로 했으니까 예. 너희는 හන්가리로 실어가라. 딴 유럽으로. 데로 실어가라. 예. 그러면 운임이 2배죠. 그러면 저희가 손해 봐서 못 견딜 거로 봤는데 그때 그 영국 회사가 그 브라디보스톡 포트를 이용해서 우즈벡 면화를 또 이 아시아에 수출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포트가 이제 대우 독점이라니까 그 나라 외무장관이 우즈벡 방문할 거를 딱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 강하게 나갔네요. 대통령실에 직접 전문을 보내가지고 네. 만약 일개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네. 이 방문을 취소하겠다. 네. 그게 대통령실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풀렸습니다. 네. 풀려서 저희 계약은 다 이행은 했고 더 이상은 이제 중단이 됐죠. 아, 참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초친한파 8번이나 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오셨고 지난 5월에 이제 방문을 또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쪽에서의 호감과 이미 오랫동안 쌓여있는 신뢰 관계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등한시하지 않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8번 이번에 오시었고 또 사선 후에 최초 방문국이 한국이었고 네. 그분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니까 경제권, 개발권은 모두 한국에 주고 네네. 한국이 노할 때만 딴 나라 알아봐라. 예를 들면 은행업은 한국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일본 정상급이 요청했는데도 금융은 개방할 수 없다. 네. 한국만 주는 그런 아주 일종의 독점이네요. 철저한, 네. 철저한 아주 초친한파시고 네. 이분이 국제사회에서는 항상 그 한국에 무조건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인가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출마했을 때 그 사실은 굉장히 그 서면 지지는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분이 서면으로 지지해줘갖고 중앙아시아, 중동 회교국에 다 그게 지지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한다고 공표해버리는 거잖아요. 아예 서면으로 공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주 예. 과감하게. 예. 한국에 관한 건 국제사회에서 무조건 지지해주고요. 예. 그 북한의 그 경수로 건설, 캐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노동자가 월급이 뭐 100불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550불을 달라 해서 중단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한국이 아주 난처했는데 우즈벡 대통령께서 우리가 보내주겠다. 아. 우즈벡 노동자를 150불에 몇백 명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진행은 됐는데 다른 또 이유로 해서 이제 그게 중단됐고 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이번에 청와대 국빈 만찬에서도 나는 국제사회에서 무조건 한국을 지지하겠다.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언하시고 예.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가셔서도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3개국. 우즈베키스탄, 한국 이게 양대 축이 돼서 이걸 아하. 진행하자 네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중앙아시아부터 FTA를 한다면은 우즈벡 대통령께 얘기하면은 네. 그분이 앞장서서 나서서 중앙아시아 한국 FTA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몽골 이렇게 인접국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하셨듯이 박 대통령이 작년에 다녀와서 우즈베키스탄 비롯한 중앙아시아 3개국 다녀와서 이 토론회도 열었고 또 그때 네. 패널로도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가는 길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습니까?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도 워낙 이게 중요한 아젠다고 하니까 네. 귀국하셔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여는 길 해가지고 네.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후에 이제 그 포럼을 여셨어요. 예. 박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시고 한 500명 기업인, 수행경제인, 경제단체장, 산자부 장관 다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대표로 주제 발표를 했고요. 또 여성 기업인 박혜린 회장이 또 하셨습니다. 예. 그때 저는 중앙아시아 중에 그 우즈베키스탄이 중심이 돼서 이 초친한파 대통령이 있으시니까 여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의 그 주도권을 확대해 나가자. 네. 또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는 또 한국과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니까 네네. 몽골도 그렇고요.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같은 어족끼리 이런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니까 뭐 강대국들도 한국 주도의 무슨 어떤 그 동맹이나 무슨 군사 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 축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반발이 예. 없다. 그 중요성을 제가 그때 대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주도로 우즈벡과 또 이렇게 해야 할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동아시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키맨이 돼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은 우선 이번에도 대통령이 오셔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격상하자 해가지고 추가로 많은 조치가 나왔는데 그 중에 뭐 우리 일반인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건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주자. 아, 네. 그리고 주재원들 비자가 1년마다 연장이 됩니다. 예. 한국 기업인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해주자. 아, 네. 그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와는 어쩌면은 뭐 경제 연방으로 하자 해도 받아들일 정도로 네. 아주 그 초친한 국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 우리가 문화 교류 또 사업적으로 경제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반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회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나요?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금 강력한 그 동진 정책, 네. 극동 지역을 이렇게 비워둘 수 없다. 참고로 극동 연해주 일대의 7개 주의 인구가 1,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한국의 몇십 배 땅인데. 그래서 이쪽을 이제 개발하는 거를 하나의 아주 핵심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 개발부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또 그 담당 부총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한국과 손을 잡고 하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그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그 국빈 방문했을 때 다차, 그 별장이죠. 네. 러시아의 다차. 그걸로 초청을 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정말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 통일이 돼서 한국이 강력한 나라로 존재해 주는 걸 원한다. 예. 그럼으로써 그 중국의 동북성에서 일개 성이 몇 천만 명인데 그 중에 한 1,000만 명만 넘어와도 자기는 땅을 뺏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필요성. 또 일본과는 그 4개 그 도서 그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강 중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데는 사실 러시아고 그 푸틴 대통령이에요. 아, 한국이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힘의 역학 그렇습니다. 지형이 맞는다고 그렇습니다. 균형이 맞는다고 네. 보는군요. 그래서 극동 개발도 한국의 손을 내밀고 이제 같이 개발하자 네. 이런 테마였는데 예. 이번에는 또 역시 그 저로서는 이제
정부 베이스 진행할 때는 제가 이제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거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목표와 로드맵을 분명히 해서 이걸 빨리 해야지 대통령이 선언하신 지가 1년 10개월이